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마르코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흥정과 거래의 달인이었고 손님들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에게도 고난과 역병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마르코의 가게에 큰 폭풍이 몰아쳐 많은 상품이 망가졌습니다. 마르코는 자기 자신을 탓하며 절망했지만 이내 그의 손님들 역시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마르코는 화가 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코는 자주 오던 현자 노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자는 바로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에픽테토스였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의 상황을 현자에게 털어놓으며 호소했습니다. 내게 이 모든 불행이 닥쳤는데 어떻게 나는 평화로울 수 있겠소? 현자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내 외부의 사건들이 너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반응이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 어느 것도 너의 통제 범위 밖에 있으며 너의 내부의 자유를 찾아라. 마르코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자유라니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지만 현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내부의 자유란 우리가 외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통제력을 의미하오. 행복은 외부의 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면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어. 마르코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점차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가 폭풍으로 인해 망가졌을 때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을 재건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새로운 상품을 구하고 가게를 재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마르코는 점점 자신이 내면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일을 해나갔고 손님들은 다시 그의 진실성에 감동하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마르코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현자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내 말이 도움이 되었소?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말 덕분에 나는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있었소.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마르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의 사건들이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오. 너는 이제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자유를 가졌소. 마르코는 더 이상 외부 요인들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밝고 활기차게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도 그의 새로운 신념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르코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역시 차츰차츰 내면의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르코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종종 신에 대해 의문을 품고는 했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선 매주 일요일마다 주지 신부가 사람들에게 신의 사랑과 경외심을 설파했지만 자연 속에서도 신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늘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이름이 벤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벤은 길게 자란 회색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현자로 여기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에 바빴습니다. 벤, 신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을의 어린 소녀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벤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얘들아,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까? 소녀와 마을 사람들 모두 그의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벤은 옅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세상 모든 생명이 모여 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고목은 숲의 왕이자 지혜의 상징이었고 모든 생명체는 이 고목의 가지 아래 모여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숲속 동물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사자는 포효하며 숲의 질서를 강조했고 여우는 교활한 웃음 속에 숲의 생명들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핵심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목은 깊은 뿌리와 넓게 퍼진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든 생명체의 일부라는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와 함께 자라났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내가 바로 신이다. 사자와 여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어떻게 자연이 일부일 수 있는가? 고목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작 나무 한 그루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땅, 내가 공기를 받아들이는 저 하늘, 내가 물을 마시는 저강, 이 모든 것이 신의 표현이다. 신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모든 것 속에 내재해 있다. 사자와 여우뿐만 아니라 숲의 모든 동물들이 그 말을 듣고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신을 단순히 초자연적인 존재로만 생각했지만 고목은 그들에게 신이 자연 그 자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벤은 이야기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앨리스는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벤 아저씨, 신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앨리스. 스피노자의 이론에 따르면 신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자연, 현상과 우주의 일부야. 신은 바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에 존재한단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을 먼 곳에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며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깨달음은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점점 더 신과 자연이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벤은 그의 지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못 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은 존, 폴, 그리고 조지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무척 친했지만 그들 사이에 종종 사소한 갈등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지의 사과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조지는 놀라운 농부였고 그의 사과는 마을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문제는 폴이 무척 사과를 좋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존 역시 이 맛있는 사과를 좋아했지만 그는 조금 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훔쳐 먹기보다는 공정한 방법으로 보자 했습니다. 어느 날 폴은 몰래 조지의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몇 개 따먹었습니다. 조지는 당연히 이를 탐탁치 않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교훈을 얻은 존은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폴, 조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과로 싸우면 끝이 없을 거야. 우리는 존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한번 적용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존이 제안했습니다. 폴과 조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회계약서리 뭐야? 폴이 물었습니다. 존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계약을 맺는 거야. 그리고 이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조지의 사과와 우리 모두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을 거야. 폴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존 그냥 사과 몇 개 먹은 거 가지고 무슨 계약까지 해야 해? 존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조지의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따기 위해선 각각의 동의와 합의를 받는 거야. 그 대신 우리가 돌아가면서 조지의 사과 농장을 도와줘야 해. 그러면 조지는 사과를 잃지 않고 우리는 모두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어. 만약 조지가 우리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도 계약을 재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조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해자. 폴이 사과를 따려면 나에게 먼저 말하고 대신 토양을 가꾸거나 나무에 물을 주는 걸로 보답하는 거야. 폴도 생각하더니 좋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조지가 사과를 파는 대신 우리가 사과를 따도록 허락해주는 거지. 괜찮은 거래 같아. 존의 제안 덕분에 세 친구는 마침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은 더 이상 몰래 사과를 훔치지 않았고 조지는 자신의 사과 농장이 잘 관리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존은 철학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몸소 체험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어떻게 서로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그들의 우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로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사이의 작은 사회계약은 그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침내 로크의 철학이 얼마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아침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날이 우리 집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지 못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노트북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가족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기 시작했다.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뭐지? 나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아파트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문 앞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두 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나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집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요. 좋은 주인을 찾길 바랄 뿐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작은 생명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일상적이고 평온한 삶은 갑자기 급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고양이들 앞에서 나는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바로 진리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고양이들을 일단 내 방에 숨겼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디오가 말한 이벤트란 이런 것일까? 이 아이들은 내 삶에 예기치 않게 나타난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몇 시간 후 가족들이 모두 깨어났고 나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거실에 모든 가족들을 모아두고 상자를 꺼내와 내용물을 공개했다. 모두들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지만 곧 두 마리의 사랑스러운 고양이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고양이들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의 존재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하루하루가 고양이와 함께하는 작은 사건들로 가득 찼다. 가족 간의 유대도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보살피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바디유가 말한 충실성의 의미를 깨달았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실하게 따르며 일상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두 마리의 고양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 이 작은 생명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진리를 열어주는 사건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사건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모든 사건은 새로운 진리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그것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사건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맞이해보자. 그것이 바로 바디오가 가르쳐준 중요한 철학적 깨달음이다.